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재료 브리핑이 아니라 네, 새로운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쵸. 어떤 이야기일까요? 왜 꼭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어. 대해서 오늘 좀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약간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이라, 트렌디하다? 남들 다 하니까 너 해야 되지 않나. 좀 많이 트렌디하시네요. 네, 약간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진짜 많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뭐 네. 회사에 들어가든 사람들이 커피 한 잔 하면서 막 주식 얘기하고, 실제로 예전에 작년 한창 이제 장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아주머니 네 분이 막 삼성 SDI가 뭐 어쨌네 저째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15년? 13년?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도박이 주식이다라는 사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 투자라는 그 개념과 시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또. 그쵸. 물론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해볼까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무조건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하면 뭔가 좀 무리에 못 끼는, 대화가 안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리에 못 끼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나는 평생 일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 대중의 인식에 그렇게 자리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뭐 서울에서 뭐 집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 마련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금수저 하는 이상.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뭐 이 정도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산다. 근데 요즘에 사실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이라는 게 너무 이제 예전에는 막 10년, 20년이면은 와 10년 동안 내가 돈 계속 모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살 수 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죠. 거의 막 3, 40년 해야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맞습니다. 떨어지네 마네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물가라고 하죠. 그런 게 엄청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단순히 뭐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가 뭐 추가적인 뭘 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게 좀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정 대표님께서도 잘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 월급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쵸. 사실 평균적인 그 임금의 인상 수치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의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저희 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포함된 거 맞나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과 좀, 나는 신세대고 나는 약간 좀 9세대 느낌이신가요? 뭐 피해의식인가요? 네. 요즘의 20대와 요즘의 30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은퇴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전업 투자를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인데, 저는 그래서 백수는 싫어요. 백수의 삶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그 목적과 취지 자체가 빠르게 은퇴를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좀 정해진 틀 안에서 이 기계적인 업무를 그만두고 조금 편안한 삶을 더 영위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진짜. 왜냐면은 뭐 워라벨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적은 시간만 일하겠다, 혹은 뭐 난 일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욕구가 훨씬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시간이 어쨌든 간에 이제 9시부터 정규장이 이제 3시 반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시간을 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안에 내가 돈을 벌고, 그때 버는 돈이 실제 내가 나가서 막 아침에 막 이빨 닦고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이제 뭐 비 맞추고 뭐 오늘부터 회식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삶보다는,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어서
거의 준하는 혹은 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일할 이유를 못 찾겠죠, 사실. 저는 한 타임 좀 냉정한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논제에서 좀 벗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전업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의 삶을 영위를 해서 편안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건 솔직히, 욕심이죠? 욕심도 그렇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이 채찍이 필요해요. 근데 그 채찍이 뭐냐면,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을 하는데, 그런 삶을 지금 7년 이상 영위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변화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그만큼의 내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는 뭐 은퇴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진짜 시작을 하다 보면 그만큼 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쵸. 그만큼의 결과물을 내지면 그만한 압박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시간 투자가 저는 정말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진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진짜 클릭 한두 번에 그렇죠.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의 이 클릭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또 시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한 번의 이 실수로 인해서 생활비, 일단 뭐 일을 안 하니까 생활비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또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사실 이런 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논점이 좀 저 때문에 좀 흐려지긴 했는데,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부족하다, 내가 만약에 은수저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답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아니면 내가 그만큼의 뭐 기술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솔직히 초기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투자라는 수단이 어떻게 되면 유일한 탈출구?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하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는 재미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 삶의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게, 어차피 경험은 쌓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실력 안에서 나의 투자 스킬이 생기는 거고, 그런 투자의 연속이 이어지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수준이 위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높아질 때 나는 직장을 굳이 그만둬야 되나? 라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직장을 왜 그만둬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왜 하필 꼭 주식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뭐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서 사업을 굉장히 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꼭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사실 뭐 자연스럽게 진짜 왜 하필 주식인가로 넘어와 보면, 뭐 첫 번째로 뭐 코인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코인 시장을 볼 자신은 없어요. 근데 뭐 24시간은 아니어도 한 18시간은 깨 있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또 그렇네요. 네. 근데 그 6시간 사이에 특정 인물 누군가가 트위터에 글을 쓴다? 그럼 또 끔찍하네. 네, 그럼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부동산은 좀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 이쪽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인 투자일 수도 있죠. 대신 더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의 리턴이 훨씬 더 빠르다. 부동산은 사실 저희 나이대에서는 굳이 부동산에 집착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30대에는 20, 30대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서 나이 40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몇 년 뒤에 이제 40대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젊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그만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놔야지 결국 10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파생돼서 왜 주식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접 투자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그쵸, 돈을 그쵸.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뭐 돈 싸들고 가가지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나 삼성전자 투자 좀 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제 경별 씨가 일단 맞겠죠. 이거 완전 뭐 하는 놈이야?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거리적인 부분이나 뭐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사업을 할 때 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 그럴 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제 주식이죠, 처음에.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미국은 진짜 이 기업과 내가 평생 같이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좀 그거일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기 힘드니 그런 사업 내가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창구가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기술적인 매매를 그렇게 추구하시지는 않으세요. 되게 이제 본질적인 걸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일상생활의 모든 키워드에서 이 어떤 키워드 하나를 보게 되면 관련 기업들을 다 줄줄이 외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투자네. 네, 그게 진짜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셔서 성공을 하시는 케이스를 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뭔가 내가 노력만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내가 노력만 하고 그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만 있다면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뭐 상대적으로 좀 정직하다라고도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 극단적인 고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고 뭐 연간 대비 기준으로 뭐 이제 뭐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리턴을 원하신다면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충분히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뭐 핸드폰 신제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밑에 번호판만 가려져 있는 거 내리는 거. 아, 그쵸. 근데 이제 점점 핸드폰이 이제 막 기술이 막 발전을 하니까 요즘엔 이제 핸드폰이 막 접히고 뭐 팔에 감는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제 돌려서 쓰고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쵸.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핸드폰 약정 걸려 있는데 바로 구형되네 하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접히네 그러면은 폴더블 관련주 뭐 있지? 그쵸. 이게 접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엇인지, 혹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렸을 때, 뭐 디스플레이 쪽을 막 돌려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은 실생활과 진짜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약간 접근을 달리하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여러모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투자라는 게 하나의 대중의 삶으로 그쵸? 저는 네. 이제 자리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건강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뭐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때문에 이게 어렵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미국 시장 가서도 수익을 못 냅니다. 완전 팩폭이죠. 네, 그거는 너무 팩폭일 수 있지만 그게 팩트가 맞고 어떤 시장에서든 나의 실력이 있으면 수익 창출이 나온다. 결국 주식시장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국 시장이든 그게 미국 시장이든 그게 비트코인이든. 주식시장 안에서도 뭐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오늘 좀 포커스를 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기업을 찾아서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혹은 뭐 예전에 막 이제 심지어 카카오톡 이것만 봐도 카카오가 무슨 회사야 하면서 카카오가 과거에 카카오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 막 게임이 되게 유행한다 하면은 그 게임 관련주는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사실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노동소득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만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죠. 맞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했을 때 뭐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 것 같은데요. 다들 투자금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잘하지 못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 낭비만 되고 내 인생의 시간은 허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쵸. 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해보고 될 수 있게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모든 원리가 안 되는 걸 바꿔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내 투자금이 아까워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나의 접근의 마인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투자금이 아까우면 한 주씩만 사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공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주씩 사봐라. 그리고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만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는 게 이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굳이 증권사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하고 또 신분증 찍어가지고 하면은 또 누구나 쉽게, 심지어 요즘 돈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들, 뭐 투자자들마다. 아, 나는 이 정도 잃었을 때는 진짜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 내가 이거 맨정신에 못 있을 것 같아. 그 단계 전까지는 한번 뭐 사보고, 팔아보고, 정말 투자도 해보고,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정도는. 그걸 사실 안 겪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만 아니면 100만 원 정도만 1억 기준으로 한 1%죠. 그쵸. 투자금의 1%만 가지고 그거를 1년 정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먼저 첫 번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돈 벌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1년과 2년과 이런 경험적인 부분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해보는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저는 실패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예, 결국 나의 이런 이 심장에 내 손을 얹고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욕심 없이 접근했나? 그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정도의 말인 것 손실이 났다면. 그쵸. 네. 그거 진짜 완전 진짜 경험에서 우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죠, 사실. 네. 오늘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논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유? 그거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래? 그럼 너가 얘기했었던 일상생활에서 주식을 찾는 방법은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좋다. 요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하지 말라라는 것만 안 하면 돈 번다.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사실. 세상에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른들 말이 진리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